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0번째 클래스 미팅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퀴즈 2가 있을 테니까요. 준비하도록 하시고 길어야 한 30분 정도 지속될 거고 오픈 에브리띵이고 휴먼 인터랙션은 안 되겠어요. 뭐 챗 GPT 같은 걸 써서 오답을 쓰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빙챗을 쓰세요. 챗 GPT는 확률적으로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막 오답도 막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니까 핸드아웃과 애노테이티드 PDF는 계속 우리 그 세컨더리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 그 홈워크들은 계속 프라이머리 홈페이지인 PLMS 상에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19번까지 어제 올렸고 아마 내일 되면은 오늘 수업인 20번째 클래스 미팅까지 홈워크가 올라갈 거예요. 벌써 저희가 4분의 3 정도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레귤러 코스로 등록한 학생들 말고 오픈 코스로 등록한 군 복무생이나 군 장교도 계시더라고요. 예, 장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들은 이제 훈련 때문에 듀를 못 맞출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수업 조교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퀴즈 2 지나고 나면 듀들이 거의 이제 성적 제출 마감 전날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제출 마감 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면 좋겠어요. correction, clarification 이런 거는 뭐 지난 시간에 워낙 빠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클리어하게 설명 못한 게 있어서 좀 잠시 후에 리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버뷰를 하면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공부하면서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이 LTNR 챕터 9, 그다음에 챕터 11의 피지컬 레이어 쪽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라우팅도 작년 수업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시시콜콜 설명을 했는데 또 한편 더 디테일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좀 클리어한 픽처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어한 픽처를 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리뷰를 하면요. 일단 우리는 지금 IP 패켓들의 라우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 패켓은 더 인터넷에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라우팅이 된다. 이것은 학기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여러분도 이제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상위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인크립션을 했든 뭐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넣었든 그 페일로드에 실었다 하더라도 IP 패켓 자체에 그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IP 어드레스는 그냥 플레인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 IP 어드레스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패킷을 자기가 포워딩 할 때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소스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패킷이 전달되고 있고 또 거꾸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아마 다음 챕터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에 또는 여러분이 어떤 뭐 예를 들면 회계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조그만 회계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직원이 한 대여섯 명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와이파이 못 쓰니까 좀 답답하다 그래서 기왕 여러분이 인터넷 다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와이파이 라우터를 하나 달았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직원들이랑 우리 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의 중에.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것에 관련된 광고가 막 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의 핸드폰이 나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럴 리는 없고 제 생각에 여러분의 빠른 비서나 직원들이 그걸 검색을 한 거예요. 어떤 쇼핑몰에서. 그러면 그 어드레스가 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살짝 적어도 그 IP 패킷들을 인터셉트하는 녀석들이 그걸 보고는 맞춤형 광고를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와이파이로 보면 멀리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직원들이 다 여러분과 다른 맥 애드레스를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IP 어드레스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포워딩 하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페이스북 무슨 어떤 앱 상에 광고가 뜰 때 그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IP 패킷을 라우팅할 때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베이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더 인터넷 상에 있는 호스트들이 서로 어떤 특정한 패킷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다 보면 호스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좀 그룹핑을 해요. 그리고 그룹핑을 할 때 어때요? 대표가 되는 라우터들이 있죠. 그 라우터들을 크게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익스테리어 그 라우팅에 참가하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라고 하고요. 또 나머지는 인테리어 라우팅에 참여하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또 펜이 안 써지나요? 네. 라우터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또는 익스테리어 라우터들은 또는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은 그 어, AS, 오토노머스 시스템 또는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어,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들끼리의 라우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AS 또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또는 라우팅 도메인 내에서 라우터들끼리 라우팅하는 또 그런 두 개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투 레벨 라우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투 레벨로. 여기서 투 레벨이라는 것은 라우터들 간의 라우팅이에요. 라우터들 간의 호스트랑 인티리어 라우터랑 또 연결이 되겠죠. 게이트웨이랑.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셋업할 때도 어때요? 여러분의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서브넷 바깥으로 나가려는 녀석은 그쪽으로 그 IP 어드레스로 보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서로 패킷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와 또 다른 게이트웨이 라우터들 간에 그리고 걔들이 인티리어 게이트웨이들일 때는 두 번째 레벨에서 하고 첫 번째 상위 레벨에서는 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 또는 라우팅 도메인을 대표하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들끼리 라우팅을 한다는 거예요. 둘로 나눈 이유는 여기도 설명을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인트라 도메인 여기서 라우팅 도메인 또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간의 죄송합니다. 인터 도메인이죠.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중요한 것이 쇼티스트 패스를 찾아서 라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러시라든가 프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그리먼트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AS들 간에 또는 같은 말로 라우팅 도메인들 간에 서로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맺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트랜시트 어그리먼트가 맺어질 수도 있고 또는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영이 쉽도록 이 알고리즘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터 도메인 라우팅 알고리즘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인데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라우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라우터들끼리 많은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주겠어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니까 저 어떤 특정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AS들 간의 프레퍼런스, 팔러스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AS 넘버를 붙이는 거예요. 그까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BGP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지난번에 이그젠플도 봤지만 이그젠플 하나 볼까요?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예, 일을 벌려놓고는 수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BGP 테이블의 일부예요. BGP 라우팅 테이블의.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요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들, 이게 사실 집합이죠.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마치 서브넷 마스크처럼 most significant bit 8개를, 그렇죠? 비트 8개를 여기서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딱 8개니까 처음에 18이라고 돼 있는 저 옥텟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8로 시작하는 모든 IP 어드레스 들에 대해서는 얘들이 데스티네이션일 때는 다음번 홉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 다음번 홉은 당연히 BGP에 참가하는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참여하는 어떤 다른 라우터겠죠. 자기 자신이 아닌 걔는 이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로 보내는데 그러면 그때의 나의 패스들은 어떤 AS들을 지나게 돼 있느냐를 스페시파이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동일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들 셋에 대해서 넥스트 홉이 다르고 패스의 애트리뷰트가 다르죠. 특성이 다른 거죠. 저 패스를 따라가면 이런 AS들을 거치는데 이 패스를 따라가면 이런 AS들을 거친다. 그랬을 때 어때요? BGP에 프로그래밍 해놓았을 거 아니에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3356AS는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걸 선택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프리퍼 하고 있는 거를 당연히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투 레벨 라우팅을 수행하는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policy preference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조차도 어때요?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BGP 라우팅 테이블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아까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넥스트 업,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오늘 배울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AS를 거쳐갈 거냐, 내가 이쪽으로 포워드하면 어떤 라우팅 도메인들을 거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거냐가 중요해지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abstractize, 추상화한 어떤 알고리즘이 있겠죠. 사실 BGP라는 프로토콜의 기본이 되는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스 벡터라는 것. 그러니까 패스의 아까 AS 정보들이죠. 그런 것이 들어있는 이 패스 벡터들을 키핑하고 테이블에서 같은 데스티네이션일 때 어떤 녀석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패스 벡터 가지고 하니까 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테이블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히스토리컬리 이게 여러분도 좀 이상했을 거예요. 아까 보면 게이트웨이를 제가 나눌 때 익스테리어 게이트, 인테리어 게이트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투 레벨 라우팅을 수행할 때 저 위에서 크게 움직이는 인터 도메인은 당연히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예를 들면 프로토콜 해서 뭐 EGP라고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인터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들 얘기하면서 이때는 또 IGP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단어를 왜 이렇게 써? 할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오늘. 그랬더니 실제로 EGP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EGP와 IGP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대꾸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EGP를 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더 EGP.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걔를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이건 이제 obsolete, 오래됐고 버려, 갖다 버려, 새로 만들어 하면서 쓸 수 있는 게 뭐 EGP, enhanced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름을 BGP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프로토콜을. 그래서 EGP도 있었고 찾으면 EGP가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인터 도메인 간의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이름 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EGP라고 하면서 EGP들 중에 더 EGP가 있고 더 BGP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참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 그리고 IGP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IGP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고 걔들을 다 IGP라고 하는데 그 안에 줄줄이 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게 IP 패킷, IP 패킷을 그러니까 레이어 3에서 보는 그 패킷들을 라우팅 할 때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제일 중요하다. 걔를 가지고 라우팅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레벨을 두 개로 나눠서 라우팅을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티스트 패스만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너무 많은 라우터와 호스트들이 있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 그룹 해놓다 보니까 어때요?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서로 다른 각각의 팔러스를 가질 수 있고 서로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프레퍼런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인터 라우팅 도메인 프로토콜은 쇼티스트 패스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어때요? 네, 패스 벡터를 가지고 이제 나는 어디에 연결돼 있고 이런 것을 쭉 이제 주고 거기서 내가 나의 팔러시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입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AS는 어떤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예를 들면 어떤 뭐 ISP들이 다 들어있는 AS를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인터넷에 아니면 뭐 저기 우리 이웃나라 큰 나라 정부가 그 인터넷에 있는 ISP들에게 어떤 우리나라 또는 그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팔러시를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안 돼, 뭐 구글 안 돼, 뭐 이래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하나의 AS를 디터민 할 수가 있죠. 팔러시들이.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ISP가 어떤 특정한 AS에만 속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레벨을 볼 때 크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ISP들 아마 우리나라에 70몇 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들어있는 AS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인터 라우팅 도메인 인터 라우팅 도메인 간의 라우팅에 대해서 배웠고 그게 이제 더 BGP라는 것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당연히 패스 벡터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겠어요. 네.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언제나 모든 이런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드 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테이블을 만들고 그것을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항상 어때요? 네. 스테이블하냐, 하나로 수렴하느냐 하는 질문이 항상 돌고 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즉각 업데이트가 가능하냐. 안 그렇죠. 네. 보면 디센트럴라이즈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네. 이 정보가 익스파이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라우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또는 어떤 특정한 DNS 서버가 네트워크 상에서 안 보이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 대란 또는 소란이 일어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뉴스 걸어놨었죠.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inside an AS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 또는 라우팅 도메인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라우팅 하느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핵심은 그냥 쇼티스트 패스를 얻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괜히 빙빙 돌 필요 없잖아요. 쇼티스트 패스를 갖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페어들이 만들어지도록 각 라우터가 그러니까 인테리어 라우터들이 각자 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 만드는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 만드는 BGP 테이블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얘들의 기본이 되는 수학적인 어떤 알고리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프리뷰에서 먼저 말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면 EGP들이 있는 거고요. 두 레벨로 나눴을 때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은 빼고 그냥 EGP들이 있는데 그 안에 더 EGP, 더 BGP 했다가 더 EGP는 이제 사라졌고 더 BGP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걔는 패스 벡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인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도 일반적인 IGP들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IGP들의 집합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오늘 이제 프리뷰예요. 어쨌든 간에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쇼티스트 패스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그 패스의 길이가 항상 넌 네거티브인 게 있고 편의상 음수를 넣을 수도 있는 게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이 최적화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어떤 경로를 지날 때마다 어떤 나의 코스트가 증가하는 경우에 문제가 풀기가 상당히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과거 점수만 딱 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무조건 커질 거니까 뭘 버리고 하면은 쭉 만들다 보면 뭐 트레일리스 상에서의 알고리즘이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생각보다 옵티멀 패스를 만들기 쉬운 게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어떤 게 음수를 줘버리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중간에 수많은 경로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오는 예를 들면 뭐 최소 경로인 것만 키핑을 하면 그리고 그 정보만 넘겨줘도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기만 한다면 그 최소에서 따라가서 컨스트럭트 하는 게 전체 최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녀석이 자기까지 오는 데는 최소라고 해서 오는 여러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다 버리고 자기까지 오는데 최소인 것만 넘겨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버린 패스 중에 어떤 거는 어때요? 돌다 뭐 음수인 어떤 패스를 지나게 되면 얘보다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로상의 이 일종의 코스트가 경로의 코스트가 넌 네거티브로만 돼 있느냐 아니면 음수가 있느냐 또는 사이클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쭉 풀어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는 뭐냐면 여기서 링크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 쇼티스트 패스 문제를 푸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또 하나는 디스턴스 벡터라는 것을 가지고 이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것 두 개를 섞어서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IGP들 중에 여러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OSPF, IS, RIP가 유명해요. 좀 RIP 버전 2, IGRP 이런 것들이 각각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들이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들이고 그 다음에 더 EIGRP 해서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뭐 RP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이겠죠. 이름들이 딱 보면 뭔지 대충 보여요. 얘는 뭐 인티리어일 거고요.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일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SF는 shortest path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만 보면 대충 뭐 뭘 하려는지 그래도 나름 알 수 있게 이름을 다 지어놨죠.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배우고 대충 따라서 IGP들이 이렇게 돌겠구나 하는 감을 얻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섹션 5.3은 인트라 내부죠. 인트라 도메인. 여기서 도메인은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인트라 라우팅 도메인에서의 라우팅인데 어떻다고요? 얘들은 다 쇼티스트 패스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거는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들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개만 배워요. 링크 스테이트 베이스드 알고리즘, 대표적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배우고요. 디스턴스 벡터 베이스드 알고리즘인 벨만 포드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일단 전체적으로 이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이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제가 이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과 관련된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뭐 스패닝 트리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과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은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뭔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쭉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중요하고 검색 능력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기억력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검색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리 기억을 잘하려고 해도 인터넷에 있어 라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어디서 찾으면 좋은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이 뭔가?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래프 상에서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그래프는 어때요? 엣지와 예, 노드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점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당연히 링크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엣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항상 fully connected는 아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랬을 때, 자, 이 점들이 뭐냐면 각각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 참여하는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라우터 1, 라우터 2, 라우터 3, 라우터 4, 5, 6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라우터들이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 각각의 라우터들이.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쇼티스트 패스로 할 거예요. 이제는 팔러시 뭐 프레퍼런스가 아니라 쇼티스트 패스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임의로 우리가 라우터 1을 딱 잡아놓고는 라우터 1이 그러면 자기가 여기 호스트들이 쭉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호스트는 라우터가 아니죠, 그렇죠? 호스트들이 연결돼 있을 텐데 자기가 게이트웨이 라우터라서 호스트들이 이제 밖으로 보내겠다고 자기한테 줬어요, 뭔가를 패킷을.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말했지만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그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고는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또 어때요? 당연히 첫 번째 칼럼은 우리가 앱스트랙 추상화한다면 첫 번째 칼럼은 그냥 데스티네이션들을 쭉 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어느 라우터로 내가 보낼 것이냐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 할 때와 지금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할 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까는 핵심이 뭐였죠? 디스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번호가 중요했죠. 걔가 누군지. 왜냐하면 걔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의 팔러시가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가 될까요? 그 데스티네이션까지 어쨌든 내가 이쪽으로 포워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포워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만 돼 있으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리겠죠. 쇼티스트 디스턴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 거는 그걸 거예요. 아, 그래서 뭐냐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포워드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짧은 것 같아. 그러면서 표시를 딱 마킹을 해놓겠죠. 뭐 부등호든 뭐 에스터리스크든. 그런데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서 익스파이어가 될 거 아니에요? 라우터들 정보가.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됐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게 길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는 그쪽으로 포워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라우터 1으로서는 내 테이블은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넥스트 홉,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때요? 이 데스티네이션까지의 거리의 추정치가 들어있겠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그림을 알아야죠. 그래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과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서의 차이점은 전체 그림을 알기 위해서 모든 애들이 다 참여하면서 서로 자기가 가진 정보, 자기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이런 정보들을 또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BGP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GP죠. EGP들도 그렇고, IGP들도 그렇고, 얘들은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패킷을 교환해야 돼요. 네. 누가 정말 고정된, 야, 이건 영원 불변이야 하고 도면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링크 스테이트 베이스드와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차이점은 수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주는 정보도 조금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라우터들이 4개가 있어요. A, B, C, D 동그라미로 얘기했는데 많은 경우에 라우터는 네모로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이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 참여하는 딱 4개의 라우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줄줄이 호스트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렇죠? 투명하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자기 라우팅 테이블, B가 자기 라우팅, C가 D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심사는 A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에 관심이 있고 또 A가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B일 때, C일 때, D일 때를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B에 연결된 애들은 뭐 마스크를 어떻게 잡고 그룹핑을 하고 C에 연결되어 있는 애는 마스크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어드레싱을 하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은 제일 먼저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뭐 애드버타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알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때 어떤 정보를 알리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A는 어떻게 하냐면 A는 자기가 B와 C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예. B까지는 일종의 디스턴스가 2고 이게 레이트일 수도 있어요. 점점 느리게 되는 그러니까 레이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도 레이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A는 나는 B와 연결돼 있을 때는 레이트가 2고 또는 코스트가 2고 디스턴스라고 해도 되고요. 디스턴스가 2고 C와 연결될 때는 디스턴스가 1이야.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B와 C와 D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기 연결된 걸 쭉 알려주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어때요? 그냥 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서넷 할 때 약간 배웠지만 어때요? 특정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지정하면 어때요? 그냥 사실은 그냥 전체에다 다 브로드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이 정보가 모든 노드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예. 여기 나타나는 ABCD만 보더라도 몇 개의 점들,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 참여하는 라우터들이 이름들이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각각 다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전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 A도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정보가 전부 교환되고 나면요. B도 C도 D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각각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그래프의 정보를 가지고 이게 지금은 바이 디렉셔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유니 디렉셔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으로 갈 때는 이고 올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링크 스테이트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이름만 보면 어때요? 이름만 보면 링크의 스테이트를 교환하는구나. 그리고 그 스테이트는 각자 자기가 연결된 노드와 거기까지의 거리를 교환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렇지 않고요. 또 가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네, 네. 이 문제는 어쨌든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인데 링크 스테이트를 교환한 다음에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어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따라서 솔루션이 이그젝트 솔루션이 딱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프락시밋 솔루션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이상한 철자의 이름 이게 읽을 때는 다익스트라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여기 다익스트라라고 써놨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저런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들이 있어요. 그래프 상에서. 그랬을 때 일부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있느냐면 여기서 어,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고 네거티브 엣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노드 A예요. 예를 들어서 노드 A고 나는 B까지, C까지, D까지, E까지, F까지 왜냐하면 A, B, C, D, E, F가 있으니까 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A가 이제 그 여러 라인들 중에서 D까지 내가 보낼 때 D가 데스티네이션인 패킷을 보낼 때 어떻게 포워드를 해야지 쇼티스트 패스로 해서 도달하는지 그것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가지고 아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전에는 막 설명을 했는데 일단 다시 말하지만 쇼티스트 그래프 상에서의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은 그 전체로는 하나의 집합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서브셋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서브셋에서는 솔루션을 이그젝트하게 풀어주는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존재한다. 또는 어떤 조금 뭔가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리무브를 하잖아요. 릴렉스를 하면은 예를 들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디벨롭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링크 스테이트를 교환하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거티브 엣지,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을 때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근데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네거티브 엣지 웨이트나 그다음에 잠시만요. 예. 네거티브 엣지 웨이트가 있거나 네거티브 사이클 루프가 있는 경우로 제너럴라이즈를 좀 해야 되는데 이때도 또 한 번에 제너럴라이즈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네. 벨만 포드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거티브 사이클은 전혀 없어요. 예. 네거티브 엣지는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쇼티스트 디스턴스 문제를 이제 또 풀어내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디스턴스 벡터라는 걸 가지고 디스턴스 벡터라는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 그림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아까처럼 서로 링크 스테이트를 사실 링크 스테이트를 애드버타이즈해서 브로드캐스트해서 서로 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 다음에 다이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 디스턴스가 1일 때 이제 푸는데 그거를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어쨌든 그림은 다 갖고 있어요. A, B, C, D가 이제.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또 A가 데스티네이션 D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B, C, D들도 다들 데스티네이션이 D인 패켓을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예,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이 데스티네이션 D까지의 데스티네이션이 D일 때 어떻게 지금 서로 이 디스턴스 벡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디시전을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자 이번에 우리 데스티네이션이 D인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볼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D는 내가 내 차례네? 내가 데스티네이션인 거네?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예, 요런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D까지는 0이야, 나는. 물론 나는 D고, D까지는 0이야. 이렇게 보냈겠죠. 그래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B는 어때요? B는 자기도 데스티네이션이 D인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자기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요 정보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리가 얘는 자기 자신까지 0인데 얘는 이 길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해가지고 나한테 주면 디스턴스 1로 내가 D까지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요 정보를 또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B야. 근데 데스티네이션이 D일 때 나는 거리 1로 보낼 수 있어. 나한테 보내면. 그다음에 라우터 C는 뭐라고 하겠어요? 요 정보를 받았잖아요. D로부터. 그런데 자기는 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면 나한테 데스티네이션이 D인 패킷을 주면 나는 D까지 보내는데 거리 3이 필요해. 라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면 이 정보가 또 A한테 오겠죠. 그럼 A는 이 둘 다 받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일단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로 쇼티스트 패스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쪽으로 가면 전체 길이가 3이고 이쪽으로 가면 4네. 그러면 또 얘는 지금 안 써놨지만 어떤 정보를 전체에게 알려주겠어요? 나는 A인데 나한테 데스티네이션이 D인 IP 패켓을 주면 거리 3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이런 정보를 알려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벨만 포드 알고리즘으로 이 간단한 건 그냥 우리 눈으로 할 수 있지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는 좀 더 큰 셋에서 풀 수 있잖아요. 좀 더 다양한 문제를. 그런데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더 느리게,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좋은 거는 뭐냐면, 네, 좋은 거는 여기서 처음에 스태틱 그래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미컬하게 안 변할 때는 또 컨버지를 반드시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네, 처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예를 들면 A예요. 아까 위에서. 근데 D까지 가는데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처음에 무한대로 세팅을 해요. 내가 데스티네이션이면 제로로 해요. 이런 식으로 다들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뭔가 처음에 네트워크가 있었고 라우팅 테이블이 다 만들어졌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면 굉장히 느리게 컨버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몰라 다 때리치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다시 시작할 때처럼 제로 또는 무한대로 세팅을 하고 돌리면 이게 네트워크가 계속 바뀌진 않잖아요. 어느 시간 동안 일정하잖아요. 예, 그 안에 컨버지만 하면 되는데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인피니티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항상 스태틱한 그래프에서 컨버지 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대요. 그래서 또 나름 괜찮은 거죠. 그렇잖아요.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은 뭐 매우 느리게 컨버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컨버지 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실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리셋하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의 패킷에 대해서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투 레벨 라우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현재의 더 인터넷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핵심은 뭐였죠? 네, 언제나 IP 패킷에 대해서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로 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호스트들과 모든 라우터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라우팅을 진행하지 않고 어때요? 예, 그룹핑을 해서 쪼개가지고 한다. 그래서 투 레벨 라우팅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팔러시 문제도 있고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뭐 로컬 마디피케이션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사실 아이솔레이트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여러 계층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전력망에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터졌는데 굉장히 정전 사태가 나더라도 로컬라이즈 딱 해서 그냥 어떤 특정 지역만 정전했는데 미국은 캘리포니아 전체가 정전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블럼이. 근데 이 아이솔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룹핑을 해놔야지 그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팔러시, 프레퍼런스 베이스드로 하고 따라서 패스 벡터라는 것을 가지고 느 AS로 거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냐.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었어요. 반면에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쇼티스트 패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자체가 그래프상에서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을 푸는 것과 관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프 디어리에서 나오는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들의 집합을 또 쪼갰을 때, 분류했을 때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진 애들은 이 알고리즘으로 뭐 언제나 풀린다. 또는 이런 특성을 가진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풀 수는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알고리즘들을 기본으로 해서 마디피케이션을 해서 실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했듯이 EGP에 해당하는 것은 더 EGP와 더 BGP가 있어서 지금은 더 BGP를 쓰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IGP들에 해당하는 것은 말했지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는 것들로 묶이는 녀석들과 그다음에 디스턴스 벡터라는 걸로 묶이는 것 두 개를 적절히 쓴 걸로 해서 여러 알고리즘들이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다라는 것이 5.3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5.4 섹션에서 좀 다른 개념을 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는 뭐였죠? 하나의 패킷을 하나의 소스로부터 하나의 데스티네이션까지 딜리버하는 거였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어느 한 패킷을 예를 들면 어느 한 그룹에 있는 호스트들이나 아니면 라우터들 중에서 그 중에 적어도 하나에게 딜리버 하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적어도 하나에게 딜리버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조그만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다 가게 만들자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개가 있죠.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중 일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좀 나눠지는데 지금까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유니캐스트라는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 하나, 데스티네이션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애니캐스트는 뭐냐면 모든 하나에서 사실 아까 말한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라우터든 호스트든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그 그룹에 있는 녀석들 중에 적어도 하나 그래프로 한다면 그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에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딱 잡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어떤 소스로부터 요 데스티네이션 노드들 중 적어도 하나에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뭐 사실 그 중에 하나겠죠.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잡았던 그 그룹에 있는 애들 모두에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뭐 이서넷 같은 데서 간단하게 보면 모두에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모두에게 다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문제가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문제로 좀 바뀌고, 유니캐스트에서 찾았던 알고리즘을 가지고 최적은 아니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연구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프로토콜을 만드는 과정들이 학계, 산업계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캐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경우를 다 보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기존의 유니캐스트와 어떻게 다른지 좀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A에서 이 쉐이드 돼 있는, 이 칠해져 있는, 여기선 두 개밖에 없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어디로든 패킷을 보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A가 자기가 데스티네이션이 이 그룹인, 맞아요? 그룹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또 라우팅 테이블에 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나한테 예를 들면 여러 또 호스트들이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보내면서 이 패킷은 여기든 한 라우터에만 전달해줘도 돼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또는 얘들이 다들 그냥 호스트들이고 연결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어떤 테이블을 또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여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호스트 컴퓨터라고 했을 때 그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걔들이 나는 데스티네이션이 이놈 또는 이놈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어떤 도메인, 라우팅 도메인에 있는 라우터들 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그만 사설망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는 뭐 다양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에서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언뜻 보면 다른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기존에 있던 문제를 변형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냥 HI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기존에 하던 그냥 쇼티스트 패스 문제를 풀어요. 자, 내가 A에서 H까지 갈 때 해서 쭉 풀죠. 그렇죠? 네, 전체 정보가 있으니까 쭉 풀어내요. 그 다음에 A에서 I까지 또 쭉 풀어내요. 예를 들면 뭐 전부 다 이게 사이클이 없고, 예를 들면 지금은 당연히 있겠지만 사이클이 없고 네거티브 사이클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해피해요. 예. 그러면 어때요? 예, 덱스트라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사이클은 데피니틀리 없죠,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벨만 포드를 가지고 A에서 H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음 넥스트 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고, A에서 I로 갈 때 넥스트 홉이 뭐고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낸 다음에 그중에서 적은 걸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애니캐스트는 유니캐스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그 다음에 찾아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답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게 최적인지 가장 빠르게 푸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어쨌든 답이 나오는 알고리즘을 소위 말하는 기저 솔루션, 베이스라인 솔루션, 베이스 시스템이면 베이스라인 시스템이라고 딱 깔아놓고 얘보다 잘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얘의 성능이 이게 성능이라고 해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데 아이디어할 때의 성능, 그 다음에 최악일 때 또는 지금 기존의 간단한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 이렇게 해서 일종의 바운딩을 해놓고 나는 어때요? 개선을 해서 이 위에 갖다 붙이는 거죠. 또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점점 멀어져서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써서 그 중에서 이제 디스턴스 미니멈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그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제 멀티캐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멀티캐스트는 뭐냐면 그룹이 있어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D에도 보내고 E에도 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니, 뭐 이거 쉽잖아. 그냥 유니캐스트로 해서 A에서 E까지, A에서 D까지 풀면 되네. 그 다음에 그냥 두 번 보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풀었더니 예를 들면 그냥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가죠? A에서 D까지는 딱 눈치를 봐도 이렇게 보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에서 E까지는 어떻게 보내면 되죠? 눈치로 봐서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가 정보 하나를 여기로도 보내야 되고 여기로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때요? 제가 그 동일한 패킷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죠? 딱 느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C가 또 멀티캐스트를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A는 C한테 보내고 C가 자기가 연결돼 있는 D와 E한테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링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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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온 플러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트워크를 그냥 홍수를 내는 거 물을 부어가지고 막 오근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티캐스트 문제를 유니캐스트 문제로 그냥 접근하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애니캐스트도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양쪽에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멀티캐스팅 문제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들이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하는 선배들이 막 온갖 복잡한 문제들로. 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그래프 티어리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이산수학에서 당연히 그 중에 이산수학 안에 그래프 티어리가 들어있죠. 그래프 티어리가 이산수학은 아니죠. 근데 이산수학 수업을 들으면 그래프 티어리가 이만큼 들어있잖아요. 그래프가 매우 중요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그냥 우리가 뭐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통신을 할 때 특히 피지컬 레이어 중심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래프 뭐 그냥 대충 생각해도 되는데 뭐 멀티플 억세스고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든가 아니면 복잡한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그래프 티어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강조했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도 있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생도 있는데 미국에는 적어도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안에는 ECE로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시노미 시스템도 듣고 필수로, 네, 이산수학도 필수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기초 과목들을 튼튼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월드 경쟁자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쪽 가면은 뭐 학점 망할 것 같아. 난 싫어. 아니, 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저 친구는 이산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친구고 나는 시노미 시스템만 잘 할 수 있는 친구고 벌써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기본이 되는 과목들은 하루라도 젊을 때 들으세요. 특히 여러분이 정말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고 뭐 학점이 너무너무 높아야 돼서 싫어요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들어서 학점이 조금 나빠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구는 너무너무 줄어들었고 여러분의 일자리는 특히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일자리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성적이 누가 봐도 얘는 매우 불성실한 학생이군.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전자과 학생이 컴공과나 아니면 수학과 이산수학 들어서 좀 뭐 B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롱텀 서바이브를 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지금 기초 과목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어쨌거나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지만 스타이너 트리 프로블럼이란 것과 관련이 돼요. 네, 여기 있잖아요. 스타이너 트리 프로블럼. 그럼 스타이너 트리 프로블럼은 shortest path 프로블럼과 그다음에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과는 어떻게 다르냐?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렇죠? 네, 브로드캐스트 문제와 관련이 돼요. 그럼 뭐냐면 내가 소스 어떻게 보면 트리의 루트가 돼서 모든 노드에게 나의 가지를 뻗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가지를 뻗치면 예를 들면 전체 가지 길이가 최소화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걸 풀려는 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이라면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은 뭐였어요? 소스 하나, 데스티네이션 하나였죠. 이것의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 전체가 커버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나는 나로부터 D와 E까지 가는데 뭔가 어떤 매트릭, 전체 디스턴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차지하는 어떤 어, 뭐 데이터 양이라든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얘와 얘까지 내가 이 가지가 뻗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스타이너 트리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양극단에는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과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이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중간쯤 되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티어리를 배우면 그 수많은 이제 프로블럼 세트를 배우죠.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어치브 하려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 솔루션들이 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이산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뭐 NP hard, 뭐 NP complete, 뭐 P, NP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산 수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냥 NP complete, NP hard 이런 게 나오면 뭔가 복잡하군, 서브옵티멀 알고리즘 같은 게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저자들이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넣어놨어요.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왜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지금 라우팅에서 얘기하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요것보다는요.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는 지금 와이파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Z가 액세스 포인트라고 합시다. 얘가 AP예요. 예, 얘가 스테이션 X고 얘가 스테이션 Y예요. 자, 일단 상황은 알겠죠? 예, 와이파이 네트워크인데 Z가 AP고 얘가 스테이션 X, 스테이션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X는 요 A라고 돼 있는 요게 이제 A라는 패킷이에요. 패킷을 Y까지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죠? 와이파이에서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패킷이 X가 Z에 전달해 주면 Z가 Y한테 전달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동시에 또 Y는 D라는 패킷을 X에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편의상 심플리파이를 막 하는 거죠. 저 패킷 A와 패킷 B는 또는 뭐 프레임 A와 프레임 A는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레이트도 X에서 Z까지, Z에서 X까지, 또 Z에서 Y까지, Y에서 Z까지 다 레이트도 똑같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정은 뭐냐면 와이어리스잖아요. 와이어리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패킷 A를 예를 들면 Z한테 보내요. 그동안 얘는 못 보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때요? 제가 말했지만 와이파이 4, 5, 6가 되면서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 이제 임플리멘트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5에서 업링크, 죄송합니다. 다운링크 마이모 이런 게 되니까 실제로 얘가 동시에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6에서는 업링크 마이모 그러니까 얘와 얘가 동시에 뿌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할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코딩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냐를 보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단순화하겠어요. 그냥 얘들은 다 옴니 디렉셔널, 전 방향으로 쏘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충돌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어디네이션을 이제 해요. Z가. 자, 야, X야 먼저 보내봐. 그러면 첫 번째 타임 슬롯 동안에 얘가 패킷 A가 X에서 Z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타임 슬롯 때 얘가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Z가 이제 방법은 또 한 가지죠. 얘를 바로 Y한테 보낼 수도 있고 또는 Y도 보낼 게 있다고 하니까 나한테 보내 할 수도 있죠. 근데 편의상 그냥 먼저 보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2가 왔어요. Z는 자기 버퍼에다가 패킷 A와 B를 다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패킷 A를 먼저 스테이션 Y한테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타임 슬롯에서 얘가 날아가고 얘가 네 번째 타임 슬롯에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타임 슬롯이 필요해요. 이 전체를 다 전송할 때까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패킷 A와 B가 전부 다 비트 열이고 에러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에 1, 2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Z가 패킷 A와 B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모듈러 에디션을 해요. 길이도 같다고 봤어요. 모듈러 에디션은 뭐죠? XOR 하는 거죠.
00이면 1, 11이면 0. 00이면 그렇죠. 예. 11이면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00이면 0이고 112도 0이고 01이면 1이고 10이면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X5니까. 맞습니까?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세 번째 타임 슬롯에 어차피 나는 이 와이어리스 환경이고 브로드캐스트가 되니까 그냥 A 모듈러 에디션 B를 브로드캐스팅을 쫙 해요. 그러면 얘가 세 번째에 양쪽으로 한 번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는 이미 패킷 A를 받았고 패킷 A 모듈러 썸 B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또 모듈러 에디션을 해요. 받은 두 개를. 그럼 B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A 플러스 B를 하면 B가 나와요. 얘는 B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하면 또 A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모듈러 에디션을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해버리면 좋은 일이 생기죠. 슬롯 하나를 줄일 수 있었죠. 타임 슬롯 하나를. 이게 네트워크 코딩의 아이디어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이, 얘는 반드시 멀티캐스트는 아니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정보를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유니캐스트든 멀티캐스트든 애니캐스트든 브로드캐스트든 할 때, 잠깐 이걸 그냥 안 보내고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하면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점점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만 있느냐?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떤 패킷을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그냥 어떤 소스로부터 내가 패킷을 여러 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은 어때요? 이게 오다가 사라질 수가 있죠. 드랍이 돼서 패킷이. 맞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받는데, 예를 들면, 두 개를 받는데 하나 보냈어요. 받았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나 못 받은 것 같아. 기다리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패킷을 예를 들면 세 개를 보내요. 그냥 무조건. 두 개만 보내도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A를 보내고 한 번은 B를 보내고 한 번은 A 모듈러 썸 B를 보내요. 자, 그랬을 때 하나가 드랍이 된다고 해보세요. 로스가. 예를 들어서 A가 로스가 됐어요. 로스트 됐어요. 그러면 B와 A 플러스 B를 받았죠. 그러면 복구가 되죠. 자, B를 잃어도 똑같이 되고 A, B를 다 받았으면 A 더 모듈러 썸 B를 안 받아도 복구가 되죠. 잠깐, 뭐지? 내가 서로 주고받고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고 포워드로 한쪽에서만 쭉 공급하는데도 중간에 심지어 없어져도 이런 것을 이제 없어지는 거를 이레이셔 채널로 모델링을 해요. 이레이즈가 지우다잖아요. 네. 이레이셔 채널이란 모델이 있는데 패킷 이레이셔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그렇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모듈러 에디션과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그거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써서 보내면 생각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아까 요 와이파이에서는 어떻죠? 네. 슬롯 타임 하나를 세이브할 수 있었죠. 에러가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로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트워크 코딩을 적절히 했더니 오버롤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었죠. 조금 전처럼 말한 건 뭐예요?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뭐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본래는 두 개 보내야 되지만 세 개를 보냄으로써 하나가 로스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세 개가 다 로스 될 확률이 적을 때는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레이셔 채널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또 이것도 한 90년대 중후반부터 미친 듯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요거예요.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제가 메모를 너무 많이 해놔서 죄송한데 타이포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노트에 보면 여기가 이제 B1이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B2라고 선을 하나 더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2로 바꾸는 게 나아요. 그게 이해하는 게 일단 고쳐 놓으세요. 자, 시작을 할게요. 먼저 소스가 있어요. 이 경우에. 그리고 이거는 네트워크 코딩을 예, 멀티캐스팅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일종의 멀티캐스팅? 멀티캐스팅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1과 B2를 Y와 Z에게 둘 다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멀티캐스팅 문제죠. 맞습니까? Y라는 데스티네이션에게도 B1, B2를 전달하려고 하고 Z라는 데스티네이션에게도 B1, B2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리고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모든 링크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링크는 레이트가 다 똑같고 당연히 충돌은 안 되고 이렇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이 헷갈리는데 지금은 B1, B2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B1의 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1 of N이에요. 그러니까 B1이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N 있어서 여기도 N이 있고 B2도 N이 있고 그래서 나는 사실 무한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이거를. 무한히 셀 수 있게 무한 개의 비트가 있는데 일단 두 개로 딱 반으로 잘랐어요. 너는 B1들이야. 너는 B2야. 그래 타임 틱이 탁탁탁 튈 때마다 이제 바뀌는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B1의 제로를 최초 타임에 보내줘. 얘 T한테. 그러면 T는 예를 들어서 이거 Y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는 포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고 둘 다 보내는 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타임이 틱 할 때는 이렇게 보내죠. 물론 우리가 편의상 그 순간에 듀플렉싱이 된다고 하면 또 얘를 탁 받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1이라는 스트림은 사실 어떻게 돼요? 딜레이는 얼마죠? 한 타임, 두 타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딜레이는 두 타임이지만 스루풋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스루풋도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B1 스트림이 탁탁 튀어나오는 걸로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매 타임 슬롯마다 B1 비트가 N이 바뀌면서 하나씩 튀어나오죠. 여기서 Y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레이트가 1이에요. 그래서 B1 스트림은 레이트가 예를 들면 1비트 퍼 어떤 캐피탈 타임 t예요. 얘 입장에서는. 어쨌든 딜레이는 두 타임 2t지만 딜레이는 2t지만 B1 스트림에 대해서 딜레이는 2t지만 튀어나오는 건 어쨌든 매 t마다 한 비트씩 튀어나와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사실 뭐 딜레이는 딜레이고 어쨌든 튀어나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B1 1, B1 2, B1 3, B1 4가 매 캐피탈 T마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Z 입장에서는 B2가 또 마찬가지로 매 캐피탈 T마다 하나씩 튀어나오죠. 이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지금 B1이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1이 또 이렇게 전달됐는데 얘가 B2도 이렇게 하고 B2도 이렇게 전달됐어요. 얘는 둘 다 받았지만 동시에 보낼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과정이 뭐냐면 한 번에 한 번 캐피탈 T 할 때 B1을 보내냐 B2를 보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어때요? 얘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틱 할 때는 B1을 보내고 한 번 틱 할 때는 B2를 보내고 맞아요? 그러고 나면 또 와 있죠. 그 다음 틱 할 때는 B1의 그 다음 비트를 보내고 한 번 틱 하면 B2의 그 다음 비트를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요게 바틀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틀넥이 돼서 Y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B2 스트림에 대한 정보는 매 T마다 0.5비트가 오죠. 또는 2T의 1비트가 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 입장에서는 B1 스트림은 매 T마다 오는데 B2 스트림 정보는 시간이 두 배, 그러니까 레이트가 두 배인 거죠. 레이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루풋을 1비트 퍼 캐피탈 T라고 하고 얘를 1비트 퍼 캐피탈 2T라고 하면 얘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는. B1 트루풋은 1이고 B2는 2분의 1이니까 4T분의 3비트가 되죠. 그런데 그리고 Z2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B1 스트림, B2 스트림이 입장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 레이트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처럼 또 우리가 네트워크 코딩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B1 보냈어요. B2 보냈죠. 그 다음 틱 할 때 B1이 오고 B2가 오잖아요. W가 이제 그냥 저장하고 포워딩 하는 게 아니라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예전에 그 이서넷 허브, 더미 허브, 그다음에 스위치 허브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옛날 거는 허브라고 하고 지금 건 스위치라고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지능이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 L1 허브도 있었죠. 리피터. 그냥
받아가지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받아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서 다시 증폭하고 다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선 리피터라고 하면요. 이렇듯이 결국은 얼마나 복잡한 연상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느냐, 그 당시의 어베일러블한 하드웨어들로 할 수 있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점점 똑똑해지고 얘가 연산 능력이 좋아지고 가격이 싸지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가 이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90년대 후반에 실제로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802.11b가 막 파퓰러했어요. 제가 대학원 막 다닐 때. 이제 그 와중에 사람들은 벌써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와이파이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리가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어떤 기기가 등장하면 어떤 기능이 임플리멘트 될 건데 이거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W가 이제 어떻게 해요? W 노드가. 똑같아요. B1과 B2의 모듈러 썸을 전달해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링크가 W와 X를 잇는 링크가 계속 새롭게 들어오는 B1 of N과 B2 of N을 모듈러 썸 한 것을 매 시간마다 바꿔가면서 전송하죠. 자, 이제는 이 링크도 어때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매 T마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포워드를 해요, 양쪽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딜레이가 B1은 하나, 둘이고, B2에 대한 정보는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오죠. 왜냐하면 넷에 왔는데 이미 B1이 와 있잖아요. 걔랑 모듈러 에디션을 하면 딱 B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딜레이는 어때요? 딜레이는 B2에 대한 딜레이는 하나, 둘, 셋, 넷인데, 맞아요? 스루풋을 생각하면 어때요? 어쨌든 간에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B2 정보도 매 T마다 탁탁탁탁 튀어나오잖아요. B2 of 0, B2 of 1, B2 of 2가 매 캐피탈 T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딜레이가 2고 딜레이가 4지만 드루풋은 1, 1이니까 평균 내면 1이죠. 그러니까 4T분의 4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얼마 증가한 거예요, 드루풋이? 3분의 4배가 증가한 거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3분의 4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서 여기 네트워크 코딩을 했더니 이게 with라는 뜻이에요. without은 w/o고 네트워크 코딩을 했더니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4분의 3배 그러니까 증가했다. 그러니까 25 아니죠. 33% 포인트 스루풋이 증가한 거죠.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상에서도 어차피 뭐 드랍되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 정도 떨어질 때 문제 안 생기게 막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네트워크 코딩은요, 응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 카피를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구글의 구글 캘린더 앱을 사용해요. 그런데 구글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캘린더 앱 정보를 어느 하나의 서버에 넣어놨는데 걔가 뻥 터졌어요. 구글 망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너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아니, 내가 3년 동안 스케줄 다 짜놓고, 어떤 사람 심지어, 내가 지금 오해를 받았어요. 내가 뭐 어느 날, 어느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내 캘린더에 넣어놓은 거라든가 보면은, 그 며칠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이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구글 캘린더가 날아가 버렸어. 뭐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를 잃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구글이에요. 그럼 그 캘린더 정보를 한 서버에만 넣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군데의 창고에다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해 놓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부산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왜군이 와서 에이 불 질러버려! 기름 확 연고 태워버렸어요. 그래도 세 군데 남아있죠. 오 큰일 날 뻔했어. 다 없어졌는데 빨리 새로 복사해서 부산에 넣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나라가 막 와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두 군데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는? 똑같은 카피를 여러 군데 넣어놔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피곤하죠. 얼마나 많아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구글 캘린더 쓰는 사람들 것만 하더라도 뭐 여기 있는 방을 다 채울지는 몰라요. 웬만한 테라바이트짜리 써가지고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글이에요. 그 데이터를 저장을 전 세계 곳곳에 똑같은 카피를 넣어놓고 싶어요? 여러분 또 확률적으로 생각하겠죠. 아까 제가 패킷 3개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코딩을 걸어서 네 군데에다가 똑같은 네 개를 카피해 놓는 게 아니라 일부씩 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씩 네 개를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네 번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얘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 네 군데 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날아가면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정보를 교환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 확 줄어들겠죠, 코스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코딩이 다양한 곳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사업도 하고요. 실제로 임플리멘트가 되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당시 책을 쓸 때 벌써 몇 년 됐지만 4, 5년 넘었지만 이 네트워크 코딩이 이 에러 컨트롤 코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챕터 5의 일종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애드학 네트워크인데, 애드학 네트워크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아니에요. 뭐, 와이파이라면. 각자 노드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포워드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여기도 있지만, 모바일, 그러니까 이동성 있는 애드학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시각이 변함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어때요? 커넥티비티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바일 애드학 네트워크, 마넷에서는 각각의 노드들이 저장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지금. 그래놓고, 내가 또 받고 움직이면서 하다가 어떤 포워드 해줄 수 있는 넥스트 홉이 나오면 걔한테 덤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장을 상당히 오래 해야 되겠죠. 내가 스토리지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이 모빌러티,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랜덤 워크 모델을 쓴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그런 모델을 도입하면 수학적으로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풀어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으로 라우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모바일 애드학 네트워크에서 라우팅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챌린징한 프로블럼이고 열심히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챕터 5가 이제 끝이 났어요. 뭐 서머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퀴즈 2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